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인슐린이 일으킬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뇨가 만약에 잘 조절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약을 갖다가 3제를 쓰는데도 잘 조절이 되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인슐린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보통 듣죠. 또는 뭐 이제 4제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인슐린을 쓰게 되면, 교육을 받고 인슐린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당은 좀 만족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역할은 당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역할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19세 정도 되는, 19세 되는 그 당뇨 환자예요. 굉장히 젊은 남자, 당뇨 환자, 빼빼 마른, 1형 당뇨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왔는데, 막 숨이 차고, 과호흡이 있고, 막 호흡을 하는데 냄새가 막 이렇게 아세톤 냄새가 나고, 막 좀 처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뛰어 내려가서 보니까, 이거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 당뇨 중에서 급성 이제 고혈당, 당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죠. 그 중에서 이제 위험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DKA하고 이 HHS라고 하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DKA라고 하는 병은 인슐린이 너무 부족해서 당이 올라가고 몸에 산증이 생긴 겁니다. 산증. 이게 이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건 사망으로 가는 병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해요? 치료는 간단합니다. 인슐린이 너무 부족해서 생긴 거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흉은 인슐린이 너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투여. 딱 이렇게 했다면 인슐린 투여. 하면은 이제 좀 이게 제대로만 투여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인슐린만 딱 투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니, 뭔가 다리가 안 움직여? 다리가 안 움직이고 뭔가 마비가 왔어? 아니, 병원에 병 치료하러 왔다가 마비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까 칼륨 수치가 막 2.2 이렇게 이제 너무 떨어진 거죠.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온 거지?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오느냐 그러면은요, 이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지금 인슐린이 전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이게 당을 떨어뜨리는 상황 말고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우리 몸에 세포가 있고, 세포 안이 있고, 세포 밖이 있는데, 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칼륨을 갖다가 엄청 땡깁니다. 쭉쭉 땡겨요. 이 땡기는 일을 인슐린이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포막에 있는 이 나트륨, 칼륨, ATPase라고 하는 효소를 자극해서, 이 효소는 원래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을 땡기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인슐린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면 이걸 잘 못하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인슐린 빵 때리니까 이게 갑자기 막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밖에 있는 칼슘을 막 땡기니까 세포 밖에 있는 칼슘은 엄청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칼륨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근육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육이 흥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마비가 오는 거죠. 근육이 뭐 활동을 못하면 마비가 오는 거죠. 또 더 심해지면은 이 근육이 점점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방치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왜냐면은 이 인슐린 DKA 이 상황에서 치료를 할 때 인슐린만 투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상황이 다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칼륨을 같이 투여를 해요. 칼륨을 같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없어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느라고 이런 좀 가상의 사례를 제작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경험이 없는 의사라고 해도
이걸 이제 안 줄 수가 없는 게 세트 오더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트 오더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1년차 때 이런 환자들을 볼 때, 세트 오더가 있는데, 거기 세트 오더 보면은, 당뇨병성 케톤산증 때 이제 처방하는 처방에 이게 그냥 루틴으로 들어있어서, 이걸 일부러 막, 나는 칼륨 안 줄래. 뭐 이런 의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륨이 들어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칼륨을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칼륨을 드려도 이 사람마다 이 세포 안으로 칼륨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너무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칼륨을 드려도 너무 많이 빨려 들어가서 또 저칼륨 혈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피 검사를 계속해서 피 검사를 하는 이유가 당 체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일렉트로라이트, 이 칼륨 수치를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더 투여. 만약에 이제 충분한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줄이고 이걸 갖다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피 검사를 막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피를 뽑아대니까 아니 병원에 치료하러 왔다가 이거 피만 계속 뽑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전해질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교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검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만약 피를 뽑지 않고도 이런 칼륨 같은 거를 뭐 그냥 이렇게 피부에 어떤 뭐 이런 빛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된다면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때까지는 검사를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인슐린이 일으킬 수 있는 의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